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전원석의 횡설수설인문학 36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천원석입니다. 에머슨은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것을 아는 자가 아니라 쓸모있는 것을 아는 자라고 했다. 이 진리는 책에도 적용된다. 많은 책을 읽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자기에게 쓸모있는 책을 정독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첩경이다. 그런데 좋은 책인지 쓸모있는 책인지는 대체 어떻게 판단한단 말인가? 결국 많은 책을 읽어보는 수밖에 없다. 쓸모있는 책, 좋은 책을 고르는 탁월한 안목은 많이 그리고 골고루 읽지 않고는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다. 다독의 비효율성은 다독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단언할 만큼 많은 책을 읽어본 사람만 주장할 수 있다. 다양한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을 경계하라는 디즈데일리의 말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방금 읽어드린 구절은 임사라가 지은 내 아이를 책의 바다로 이끄는 법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독서 세계에서 흐르는 유명한 말이 있죠. 책을 하나도 안 읽은 사람보다도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더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책 한 권만 읽고 피를 받아 모든 판단의 잣대를 그 한 권에 두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신은 많은 책을 읽으신 분인가요? 혹시 책 한 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재단하시는 분이신가요? 한번 생각해 볼 일인 것 같습니다. 김현식, 권이나 강인원이 부릅니다. 비오는 날의 수채화. 빗방울 떨어지는 그 거리에 서서 그대 숨소리 살아있는 듯 느껴지며 깨끗한 부탁 나를 숨기듯 지니고 나와 거리에 투명하게 색칠을 하지. 초콜릿에
색칠을 하지. 요 시대가 책을 읽지 않는 시대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근래의 어떤 흐름을 본다면 그림책이라고 하는 장르가 많이 대두가 되고 부각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어른들 중에서도 아이들만 읽는 그림책이 그림책이라고 여겼던 인식에서 벗어나 이제 성인들이 그림책을 중심으로 해서 독서 토론을 하기도 하고 그림책 읽는 모임들이 많이 생겨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림책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성인들의 모임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을 모시고 선생님의 삶과 함께 그림책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림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미 선생님이신데요. 나경미 선생님은 22차 제 방송 때 안산의 책 중에 아이들 부분으로 선정된 그리고 펑킨맨이 나타났다 시간대 같이 와주셔서 마들 독서심리 상담사 협회 줄여서 마들 협회의 회원들과 함께 그때 이야기를 나눠주셨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우리 선생님한테 인상 깊게 제가 좀 각인이 돼서 나중에 단독으로 좀 한번 모시고 그림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다가 이번에 기회를 선생님이 또 시간을 내주셔서 귀한 자리로 모시게 됐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안산에서 독서심리 상담사로 그리고 독서와 진로활동 등으로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마들 독서심리 상담사 협회 회원이면서 그리고 치유학자이시면서 우는 법을 잃어버린 당신에게 그리고 놓치는 아이 심리 다독이는 부모 마음의 저자이신 김용화 교수님이 이끌고 계시는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의 경기 5지부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나경미입니다. 네. 네. 막 한 번에 쭉 이렇게 네. 던져주셨어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좀 하나씩 다시 한번 차근차근 좀 풀어주셔야 되겠는데 네네.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그 심리성장연구소의 안산 지부를 운영하고 계신다. 네. 예,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가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유심리학자로 지금 김영하 교수님께서는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라는 지금 이끌고 계시고 있는데 이 그림책을 매개로 그림책 내용을 심리 이론과 함께 깊이 있게 접목하여 그 그림책 속에서 나의 문제 상황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건강한 나로 세워나가는 그런 작업을 통해 치유받고 그리고 타인과 함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며 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림책 심리 자격 과정과 그리고 심리 큐레이션 그리고 시니어들을 위한 심리 큐레이션 등 다양한 자격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네. 좀 포커스가 네. 그림책에 있는 건가요? 심리에 있는 건가요? 이게? 그림책 안에 있는 심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전체적인 심리를 저희가 들여다보는 건 그림책이 매개가 되는 거죠. 그림책이 뭐 두꺼워야 20장 정도 남짓 정도 될 텐데 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글보다는 그림이 좀 위주로 돼 있고 네. 그런데 거기에 그런 심리를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알아차리고 네. 그걸 통해서 이렇게 심리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네. 뭐 그런 책이 그림책인가요? 네. 저희가 보통 읽는 모든 그림책에는 사실은 어떤 서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림책 안에서는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그 내용과 글과 그림에 있는 그 안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이야기들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네. 그 이야기 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감정이라던가 그리고 불안이라던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분노라던가 이런 우울감들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림책 안에 숨어 있는 것을 심리 이론으로 풀어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주는 치유를 얻는 그런 읽기 그림책으로 이제 치유를 얻는 거죠. 네. 그림책이 그렇게 심리를 다룰 수 있을 만한 심오한 책이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인트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요새 그 그림책을 읽는 어른들, 성인들의 모임이 참 많아진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아마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림책의 네. 재발견이라고 그럴까? 네. 옛날에 그림책은 아이들만 읽는 책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처음에 글을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2살, 3살 아이들이 단어와 그림이 일치가 돼서 이렇게 익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림책이 이제 그런 걸 뛰어넘어서 네네. 이제 성인들을 위한 그림책으로 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것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그걸 통해서 심리적인 치유와 성장까지 네. 이제 그 도모하시는 선생님들이시다. 네. 안산 지부를 이끄신다 그러셨는데 네. 안산 지부라고 하면 뭐 또 연구원들이 같이 계신 건가요? 현재는 연구원은 따로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에 다른 이제 같이 계시는 분들이 있고요. 지역 내에 이제 다 전국에 지금 연구 지부들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지부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개별적으로. 자, 그러면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의 소개는 뭐 그렇게 좀 더 해주셨고, 네. 특별히 선생님이 그림책에 꽂히시게 된 이유가 뭘까요? 처음부터 그림책에 관심이 있으셨던 건가요?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림책을 공부하게 된 건 아주 평범한, 그 시작은 아주 평범했죠. 제가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육아를 시작하면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제가 뭘 할까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워낙 독서를 좋아했었어요. 책을 좋아했고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책을 좋아했는데 책을 이렇게 구해서 아이들하고 읽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독서 지도사 먼저 공부를 했죠. 그러면서 그 그림책을 이제 쭉 보면서 독서 지도사가 책의 전반적인 걸 다루고 있긴 하지만 이 그림책에 대한 어떤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력에 빠져서 하다 보니까 안산 지역에서 이제 독서 심리 상담사 양성 과정이 있었습니다. 벌써 지금 한 10년 됐는데요. 독서 심리 상담사를 이제 공부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제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그림책으로 넘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독서 심리 상담사 네. 그 교육이 하셨던 분들이 그때 모이셨던 게 마들협회라 그때 네, 그러셨죠. 맞습니다. 네. 마음을 들어주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마들협회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저랑 방송을 한번 하셨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안산의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라고 그림책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나누지 못했었고 네. 한번 별도로 그림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봐야겠다 싶어서 오늘 모셨는데요. 아니 아까 방금 말씀하실 때 그림책이 매력이 있다 그러셨는데 네. 선생님이 발견한 그림책의 매력은 뭔가요? 저는 이 그림책이 보시다시피 글과 그림으로 어우러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림책 안에는 어떤 시가 들어있고 그림이 들어있고 그리고 어떤 예술성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신영복 선생님이 말씀하신 문사철 그리고 시서화라는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저는 시서화가 그림책과 딱 어우러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림책에 보면은 글이 많진 않잖아요. 근데 그 함축되어 있는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림을 보다 보면 그림 안에 또 다른 이야기들을 또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저는 이제 그림책 안에 함축적이고 은유적인 그런 표현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야기를 같이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 다들 인생의 서사가 있잖아요. 그걸 그림책에 접목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게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더 큰 범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신현복 선생님의 말씀을 비로와서 그림책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인문학 공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풀어주신 것 같아요. 네네. 그 안에 인생도 있고 심리도 있고 그러면서 인문학하면 뭔가 좀 이렇게 장벽이 있는 것처럼 문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림책이라고 하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문사철 또 시서화를 접하게 되고 그걸 읽어 나가면서 심리적인 치유까지 하게 된다. 네.
그림책의 어떤 심리를 이게 제가 그림책 심리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심리도 사실 되게 전문적인 어떤 그렇죠. 분야잖아요. 그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는 사실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을 예. 했거든요. 그런데 그 깊이를 보면 사실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림책 안에서 심리학을 읽어 이러면 좀 처음에는 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림책 안에 있는 주인공의 그 이야기라던가 그림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나 좀 쉽게 심리를 풀어간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아주 또 매력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라고 하는 것도 네. 단지 심리학이라고 이렇게 하나로 퉁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안에 보면은 뭐 프로이트의 이론, 네, 또 융의 이론, 아들러의 이론, 네, 뭐 여러 사람들의 또 심리 이론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그런 심리 혹시 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그림책 성장 연구소에서는 네, 네, 네. 특별히 따르는 유파의 심리 이론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그런 걸 다 망발해서 하신 네, 건지. 전부 다 망라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심리성장연구소에 단계가 있어요. 심리성장연구소에는 그림책 심리 지도사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2급 과정과 1급 과정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한 단계별로 이제 급 단계별로 심리 이론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2급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나를 세우는 작업이고 그리고 심리학을 통해서 나를 세운다라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목표가 있거든요. 그림책에서 조미자 작가님의 불안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네, 그림책의 그 안에 보면은 그 불안이라는 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오늘의 약간의 주제이기도 한데 그 불안의 새 어디에서 올라오는가 우리의 무의식 안에 있는 그 불안이 올라오는 부분 이런 것들을 김영하 교수님의 책 우는 법을 잃어버린 당신에게서는 그 무의식의 세계를 조미자 작가님은 다양한 색으로 표현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무의식이 의식 안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아주 주인공의 그런 어떤 이야기와 그 그림책 안에 그림들이 정말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네. 네. 누군가를 지금 이제 우리 나경미 선생님은 지금 집으로 이끌면서 그렇게 직접 교육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사실 제가 독서 심리 상담사로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심리 성장 연구소를 제가 이렇게 두드리고 같이 공부를 한 거는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네. 어떤 필요에 있으셔서 찾아가신 건가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리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림책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났을 때 되게 어려운 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의 심리가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반응들을 보이지? 라는 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이제 김영하 교수님이 저희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대면으로 많이 못 만났잖아요. 유튜브에서 이제 그렇게 강연을 하시는 거 보고 그림책을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는 걸 보고 아이들에게도 수업을 할 때 아이들과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이 부분을 정말 이 아이의 심리가 무엇인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직접 이제 그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죠. 네. 그럼 거기서 이제 그 나름대로 또 급수를 밟아 가신 거네요. 그러면? 네, 저도 지금 사실은 공부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단계를 이렇게 배워가면서 저도 같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끝없는 공부. 네. 아니 이렇게 엄마가 공부를 하면 자녀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제가 딸이 둘인데요. 네. 큰 아이는 지금 이제 20살 대학생이 됐고요. 둘째 아이는 지금 중3 사춘기를 지금 엄청 호되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책을 통해서 심리를 공부하시니까 따님들 키울 때 따님들의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수월하게 파악을 하시고 좀 대응을 하신 뭐 또 그런 유의점이 있으셨겠네요. 제가 이제 저희 아이를 육아를 시작하면서 사실 독서를 공부를 제가 좋아하는 책을 공부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현실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어떤 문제를 들여다보는 건 객관화시키는 게 좀 많이 어려웠긴 해요. 네. 그런데 제가 그림책의 심리 이 공부를 통해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저도 과정이고 그리고 그걸 알아채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어떻게 이제 해야지라는 그런 저도 과정에 있습니다. 사실 네. 물론 당연히 이제 네. 내가 머리로 안 것을 네.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네. 그 가정은 또 수많은 또 시간과 또 경험치가 쌓이셔야 될 거고 네. 그리고 그것이 내 자녀 얘기가 돼버리면 또 다른 차원이 돼버리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어요. 네. 자 그러면 우선은 가르치기 전에 그림책이 나한테 또 위로가 되고 또 네. 나를 깨우치는 뭐 그런 경험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거는 우리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좀 네, 말씀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래 부탁을 좀 드렸는데 한 곡이 루시드 폴의 물이 되는 꿈이라고 하는 곡을 좀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 왜 이 곡을 추천해 주셨을까요? 네. 이수지 작가님의 그림책을 이렇게 음유시인 루시드 폴 님께서 풀어주셨거든요. 개인적으로 되게 루시드 폴의 노래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림책의 어떤 그런 좀 전체적인 이야기를 노래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좀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되는 꿈이라고 하는 게 이수지 작가, 그림책 작가죠. 이수지 네, 한국을 이수지 대표하는. 네, 이수지 작가님. 네. 그 책 제목이 물이 되는 꿈이라는 책이 네, 있나요? 네. 아주 긴 그 한 판형이 이렇게 가로로 엄청나게 긴 책이거든요. 글 없는 그림책인가요? 아니요, 글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약간의 어떤 꿈, 내가 어떤 모습이든 꿈을 이뤄가는 과정이 물로 이렇게 쭉 표현이 되면서 넌 삶의 어떤 서사 이런 것도 좀 인생에 담겨 있는 것 같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전 이 루시드 폴이라고 하는 가수도 지금 오늘 처음 들어봤고 이 노래 제목도 처음 들어보는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 폴이 부릅니다. 물이 되는 꿈. 물이 되는 꿈 물이 되는 꿈 물이 되는 꿈 꽃이 되는 꿈 시가 되는 꿈 불이 되는 꿈 강이 되는 꿈 빛이 되는 꿈 소금이 되는 꿈 바다가 되는 꿈 파도가 되는 꿈 물이 되는 꿈
되는군 다시 바다가 되는군 하늘이 되는군 물이 되는군 예, 노래가 마치 물이 흘러가는 듯한 느낌을 주네요. 또 약간 몽환적인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노래 좋네요. 네, 음유시인이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또 네. 새로운 가수 한 명을 또 좋은 가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선생님 개인 경험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선생님이 그림책을 읽으시면서 나한테 이렇게 그림책이 다가왔다. 아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유익점을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나를 위로해줬던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 그림책을 읽음으로 어떤 그림책을 읽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를 이렇게 좀 치유했다든가 혹시 그런 경험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 이제 빨간 나무라는 책입니다. 아, 예, 빨간 나무. 네, 사실은 그 책은 이제 우울함을 이야기하는 책이긴 해요. 우울함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작은 희망이 숨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는데 저는 좀 약간의 제 성격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불안감이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지금도 약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네, 네, 그런 이야기 속에서 그림책 안에서 그런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불안이 생길 때 조금은 좀 위로를 주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희망을 자꾸 놓치지 않는 것, 일상에서 보는 제가 들여다보는 어떤 작은 세계 이런 것들을 조금 그 그림책이 좀 이야기로 위로해주지 않았나? 네, 그렇습니다. 그 빨간 나무라고 하는 책이 글이 없이 그림만 있는 쇼텐의 책이죠. 아, 거의 글이 많진 않죠? 네, 글이 거의 있긴 있나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네네네 글이 작가는 있죠. 작가는 쇼텐이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저도 한번 읽어보긴 한 것 네, 같은데. 글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 것 같네요. 네네네. 저는 그 책 보면서 약간 좀 난해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네, 많이 좀 이야기가 좀 그렇죠. 어둡죠. 어둡기도 하고 네. 뭔가 좀 환상적인 몽환적인 느낌도 좀 네. 들고. 그 그림책 안에서 보면 내가 어느 때 우울한지, 내가 또 어느 때 숨고 싶은지, 그리고 나한테 밀려왔던 어떤 힘든 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장면 하나하나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네. 그림을 보면서 그냥 그 느낌을 느끼시는 건가요? 저는 글도 물론 그렇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림을 본다는 게 네. 딱 봤을 때 즉각적으로 이렇게 직감적으로 오는 그런 느낌에 내가 머무는 건지 네. 아니면은 그림을 하나씩 이렇게 분석이라 그럴까요? 네. 뭐 이렇게 좀 자세히 뜯어 보면서 그림을 즐기시는 건지. 그림책을 제가 보는 그림책은 좀 그림을 좀 많이 살펴보는 편이에요. 네, 글의 내용도 그렇지만 그림책 안에서 이 그림의 색, 그림의 느낌, 그리고 이 상황들 어떻게 벌어지나 이런 것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그림책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책을 보면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서사를 좀 구성을 하시는 네, 편이시군요. 그래서 이야기가 된다는 게 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글이 서사가 정확하게 그림책 안에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네. 그 그림과 그림을 보면서 네. 내 나름대로의 서사를 형성을 해가면서 네. 그러려고 하다 보면 또 나의 이야기가 투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나의 문제를 또 들여다보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게 이제 어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치유받는다는 게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유라고 하는 개념이 네. 그냥 위로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병이 낫다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개선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변화를 이끈다는 거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변화를 네, 이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그림책 안에서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투영하다 보면 나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들여다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 문제를 자각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음. 문제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 문제를 자각할 수 있는 게 그림책 안에서 이야기가 저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좀 약간의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내 문제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또 가지면서 이렇게 활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부분에서 조금씩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어떤 심리 문제가 있었는데 네. 그림책을 보고 거기에 투영하면서 그걸 네. 객관화시키고 네, 그러면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걸 내가 알아차리고 네, 그러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힘을 얻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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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통해서 나의 변화를 끌어온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걸 공부하신 분 입장에서는 아무나 그렇게 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니까 그거를 네. 그림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직면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네, 변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코칭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네. 그게 바로 독서 치유의 음, 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비블리오 치유하니까 독서 치유하니까 영어로 이제 비블리오 테라피라고 하는 네. 용어를 좀 쓰긴 하던데 네, 이게 일반 이제 학문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좀 알레르기 반응이라고까지는 뭐하지만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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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A에서 B로 상태가 변환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 요인들을 다 변인을 다 제거하고 과연 요것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되었는지를 뭔가 이렇게 데이터라든가 나와줘야 되는데 과연 이게 그림책을 보고 또는 책을 보고 이 사람이 나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 변인 때문에 그런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가 없다 보니 그런 것들을 치료 뭐 이런 단어로 쓴다는 게 좀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은근히 좀 배척하고 계신 분들도 좀 많이 있는 걸 제가 좀 봤거든요. 네. 저는 그 부분에서는 독서 치유는 사실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가지신 분들이라기보다는 정상적으로 약간의 일반적인 어떤 분들에게 좀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이제 심리 치료에서는 이 내담자와 그리고 그 치료받는 그 분이 이렇게 치료자와 셋이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문제를 네. 가지고. 근데 독서 치유는 참여자가 이제 문학 작품이라는 어떤 그림책이라는 책이라는 그런 어떤 매개로 같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약간의 성장 과정에서 겪는 각각의 성장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오는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적인 데이터라고 보다 변화는 분명히 보여지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초등학생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네. 제 시간에 이제 제가 한 몇 년 동안 지금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 2년 저학년 친구를 거의 2년 정도 만나거든요. 네. 근데 그림책을 가지고 이제 제가 접근을 할 때는 거의 약간 독서 치유적인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1학년 때 친구가 엄청 산만하기도 하고 약간의 그 주변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제 시간에 엄청나게 그런 어떤 그런 반응을 보였던 아이였거든요. 그리고 참을성도 없고 자기 표현도 되게 부족했던 아이였는데 한 1년 정도 제가 책을 이렇게 읽어주고 같이 내용을 나누고 하면서 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책 때문에 이루어진 건지 저도 그건 잘 모르겠지만 완전히 아이가 달라진 모습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 시간에 그 아이가 반응이 나 이거 하기 싫어 이러면서 계속 거부했던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선생님한테 조금 더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 그런 어떤 변화를 조금 저는 보았거든요. 간식을 많이 줘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어주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그 아이의 상황에 조금 맞게 조금 공감하고 네, 들어줬다라는 그런 거 한 가지밖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아이를 학부모가 보낼 때는 우리 아이를 치유해 주세요라고 해서 보낸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책에 좀 흥미 좀 있게, 그다음 저학년이면 글씨 좀 익히게 네.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보냈는데, 뭐 그거는 그거대로 가지만 가외로 아예 심리까지 치유가 되어서. 네. 근데 뭐 제 프로그램에서 그런 것인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아이를 2년 동안 만났기 때문에 그 아이의 변화는 분명히 한 부분에서는 되게 안정된 부분으로 불안정했던 그 아이가 조금은 안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학부모가 되게 좋아하셨겠네요. 학부모님은 제가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과는 1대1로 만나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쉽네요. 네. 그럼 지금 학교를 나가서 개인 공간에서 아이들을 만나시는 게 아니고 아니요, 학교에서 집단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서. 네네네. 학교는 어떤 루트로 해서 학교로 들어가시게 되는 건가요? 사실 독서 심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하고 창의 독서라는 제목 프로그램 명으로 들어가는데요. 사실 제가 프로그램을 할 때는 그런 치유의 어떤 독서 치유의 그런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하고 이렇게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학교 프로그램이 보통 뭐 짧으면 한 단타 강의도 있고, 뭐 길어야 4차시, 8차시 이렇게 좀 단타 형식이 아닌가요? 2년씩이나 쭉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1년 이제 그 독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 1년 정도 네, 진행이 돼요. 그리고 교실에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돌봄 교실이라는 네, 특정한 공간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 2년 이렇게 계속 이어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저도 학교 그 상황을 좀 들어보면 그게 돌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학교에서 주는 뭐 수고료를 할까 페이가 과연 그 열정을 쏟을 수 있을 만큼 너무 턱도 없는 금액으로 측정이 돼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아니 그 생활이 뭐 그냥 박가 선생님이나 뭐 생활에 염려가 없다면 모르지만 생활을 해야 되는 경제인의 입장에서는 과연 저 금액을 가지고 저렇게 열정을 쏟아서 해야 될 가치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아무리 가치가 높더라도 나한테 돈이 안 된다면 좀 힘들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 선생님의 동기 요인이 뭘까요? 저는 아이들한테 배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활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이런 부분보다는 그림책을 가지고 아이들 내가 조금 뭔가 변화를 이끌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 역할이 그림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면 저는 기꺼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사명감 정도? 네, 사명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참 사명감 참 낯선 단어네요. 그래서 저는 되게 요즘 시대는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힘든 시대이잖아요. 예. 그 힘든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조금은 건강하게 잘 몸도 건강하지만 좀 생각도 네, 정신도 건강한 아이들로 좀 성장하길 바래요. 그래서 학교든 도서관이든 만나는 아이들한테는 뭔가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어요. 그림책을 가지고. 네. 아니 그 수많은 아이들을 몇 시간마다 만나려면 또 수많은 그림책을 보셔야 되잖아요. 네. 따로 그림책을 따로 공부하는 뭐 계속 또 찾아서 읽고 그러셔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림책을 소싱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도서관이 저희 집입니다. 도서관 가셔서 무조건 그림책 항목에 가셔가지고 막 네. 끄집어서 읽다가 네. 이 책 갖고 해야겠구나 이렇게 좀 고르시는 모양이에요. 전체적인 거는
이제 그림책을 고를 때는 저는 이제 많이 정보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인터넷으로 많이 서칭을 하죠. 그리고 그림책에 대한 어떤 출판사에서 이렇게 어떤 그림책들이 나오는지 보고, 그리고 어떤 그림책을 적용을 할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이런저런 그림책이 신간이라던가 기존에 나와 있었던 그림책들을 쭉 봅니다. 그리고 그림책을 보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또 신간 코너 그냥 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익숙하게 이제 봤던 그림책들 다시 한번 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때마다 또 다르거든요. 이야기를 다르게 또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예. 이게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고 또 성인들이 그림책을 가지고 성인들을 이끌 때 하고는 또 틀릴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아이들은 아무래도 이 뭐 보면서 치유가 어떻고 심리적인 얘기를 해도 아이들은 알아듣지 못하니까 아이들은 그런 심리 상태에 대한 이론은 선생님이 알고 계신 상태에서 아이들은 어떤 활동 위주로 좀 이렇게 수업이라든가 이렇게 진행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성인들을 대상으로는 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성인분들과 저희 이제 진행을 할 때는 이렇게 뭐 독서 치유 프로그램을 사실은 제가 성인분들하고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는 해요. 네. 아직까지는 제가 치유 프로그램에 직접 이렇게 길게 이끌어 본 적은 없는데 성인분들과는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또 나눌 수가 있죠.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림책의 어떤 장면 가지고도 이야기를 깊이 있게 조금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인들은 활동보다는 또 그림책 전부보다는 그림책의 네. 어떤 한 장면, 한 네. 그림을 가지고 네네. 그분들이 이렇게 살아왔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게끔. 네. 어떻게 선생님은 마당을 펼쳐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네. 들어주는 역할. 네. 우리 다 노래 한 곡 또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골라주신 곡이 시인과 촌장이 부른 가시나무인데요. 이 곡도 좀 의미가 있으실까요? 네.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사실은 되게 힘들잖아요. 사람의 어떤 인생의 전체적인 것에서 나를 찾아가는 그 정체성이라는 거에 너무 힘든데 그 안에서 되게 보여지는 수많은 것들, 내 안에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가시, 내 안에 불안, 두려움, 이런 욕구 이런 것들이 이 노래 속에는 다 들어있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저희 18번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네. 그렇죠.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이런 그게 시작이 되죠.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18번 가시나무 시인과 촌장이 부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간데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네, 가시나무가 불렀습니다. 아니, 가시나무가 부른 게 아니죠. 시인간 춘장이 불렀죠. 가시나무. 네. 자,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늘 느끼는 거지만 참 6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시간이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미리 좀 부탁을 좀 드렸어요. 요새 같은 시대에 너무 불안한 시대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시대 속에 우리 선생님이 우리 시청자들이 꼭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책을 좀 권해달라고 그림책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추천하고 싶은 책은 두 권의 책입니다. 이번에 이제 1962년에 출간된 책인데 다시 출간된 책이거든요. 세상은 무슨 색일까요? 라는 밥길 작가의 책입니다. 세상은 무슨 책일까요? 네, 무슨 색일까요? 무슨 색일까요? 네. 세상은 어떤 색으로 이루어졌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저마다 다른 답들을 해요. 그림책에 나오는 사람, 군인, 벽돌공, 그리고 정원사, 예술가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예술가는 색을 생각과 태도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책의 책머리에 보면 색을 바라보는 세상은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닌 각기 다른 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네, 그래서 부모님들과 이렇게 아이들이 같이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불안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가능성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안에 나오는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무슨 색이라고 얘기하나요? 무슨 색이라고 얘기할까요? 정원사는 무슨 색이라고 얘기할까요? 녹색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네. 군인은요? 붉은색? 붉은색이요? 아니면 검은색? 네.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럼 네. 각자가 어떤 색깔이라고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달아주겠네요. 네. 그래서 그 색은 저마다 다르게 그런데 예술가가 이야기한 그 색에 대한 생각, 태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술가가 네. 이야기하는 것이 그 그림책의 주제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네, 생각과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색은 하나의 색이 아닌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네, 그 밥길 작가가 되게 유명하신 그 일러스트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앨런 플리처라는 분하고 그리고 콜린 포브스라는 그분이 되게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 책을 되게 명확하게
글이 거기는 엄청 살아 있어요. 그 어. 책에는. 네. 그래서 단순하게 글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도 있지만, 네. 아이들용이 맞나요? 그런 내용이? 네, 아이들이 읽었을 때도 네, 좋고 또 그림책의 매력이 그거잖아요. 아이들이 읽었을 때는 무슨 색으로 보여질까?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어른과 같이 또 읽어볼 수 있는. 그 책 갖고 수업 해보셨나요? 지금 저는 수업은 다른 책으로 했는데 이 책은 이번에 할 예정입니다. 네. 네, 아, 궁금하네요. 아이들은 세상이 무슨 색깔이라고 얘기를 할지. 네, 네. 한번 꼭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네. 네, 또 다른 책 한번 소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살아있다는 것이라는 다니카와 슌타로 작가님의 그 일본의 국민 시인이시죠. 그분의 책인데요. 삶의 소중함에 대한 어떤 부분을 시를 그림책으로 만든 책입니다. 아, 시를 그림책으로. 네. 시그림책인가요? 네, 그러면? 네, 네. 그래서 시그림책이라고 저는 시라고 생각하는데 네. 어쨌든 그 부분이 시인이시니까 저는 시를 이렇게 그림책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네, 그림책 장면에 죽음과 삶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삶과 죽음은 결코 따로인 것이 아닌 계속 순환하는 것이다. 그 나오는 그림책 안에 허물을 벗고 나오는 매미가 등장을 해서 매미가 죽어 있어요. 근데 그 매미가 한철 이제 한 14일 정도 울어대잖아요. 네. 울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나무에서 떨어져 쓰러지죠. 빛으로 다시 가서 또 애벌레로 기간을 또 7년 동안을 보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삶과 죽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장면의 그림들을 보면 일상의 어떤 그 부분들이 나 혼자가 아닌 여러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져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주변 사람의 모습들이 우리는 하나의 따로인 존재가 아닌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삶의 어떤 목적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읽을 수 있는 그림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림책은 아이들도 읽는 책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원래 읽는 책인데 아이들도 겸해서 읽는. 아이들 좀 무식한 질문입니다만 네.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 이 죽음에까지 주제를 건드려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갑자기 좀 들었습니다. 네. 죽음. 삶만 이야기하는 거는 좀 죽음도 같이 이야기해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또 죽음에 대한 또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필요는 하겠죠. 글쎄요. 네. 이야기 속에 또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주인공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다시 또 바라보는 어떤 죽음의 이야기가 새롭게 쓰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한 권만 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권은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틈만 나면이라는 책인데요. 이순옥 작가님의 길벗 어린이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 책은 정말 예술 작품. 저 다시 또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 책에 보면은 콘크리트 사이에 쇠교등 사이에 그리고 플라스틱 사이에 사이사이마다 그 틈만 있으면 피어나는 들꽃들이 있습니다. 잡초죠. 잡초라고. 네, 들꽃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네, 나를 위한 자리가 어느 한 곳에 한 줌 그리고 하늘이 있다면 어떤 꿈을 꿀 수 있고 그리고 기다림도 외로움도 그리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 이런 게 힘을 주는 어떤 나는 아주 작고 여리지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힘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그림책이라고 또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니 그 그림책은 집에 그림책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림책은 저희 책장에 저희 아이들 책보다는 저의 책으로 사실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림책이 참 힘든 게 네. 판형이 다 틀려가지고 네. 크기도 틀리고 이래서 이 보관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네. 꽂아놔도 속된 말로 이제 책을 가지고 데코레이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름 인테리어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그림책은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림책은 사실은 이제 어느 분은 뭐 출판사별로, 어느 분은 작가님별로, 어느 분은 이제 크기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냥 책은 예쁘게 정리하라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 집 책장 보면은 들쑥날쑥 제가 좋아하는 책이 이렇게 한 일렬로 꽂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위가 있어요. 나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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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간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데리고 그림책을 고르러 간다고 할 때 도서관이든 네. 서점이든 어떤 기준으로 아이들한테 책을 좀 이렇게 사주거나 권해줘야 될까요? 기준은 저는 아이들에게 맡기고 싶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책으로. 네. 아이들이 같이 읽어서 아이들이 직접 손수 고른 책을 어머니와 또는 아버님과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아이가 그림책을 읽는 어떤 그림책 내용뿐 아니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통을 한다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네. 그 그림책도 어떤 네. 아이는 뭐 공룡 하나만 계속 파는 애들이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뭐 편식만 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골고루 먹게끔 해야 되는데 그림책을 같이 이렇게 서점에 가면은 그래도 그림책을 같이 펼쳐보고 읽어볼 수 있는 있게 되어 있잖아요. 부모님과 같이 가시면 책을 같이 이렇게 읽어보시고 또는 도서관에 가서 요즘에 신간들이 너무 바로바로 들어오더라고요. 신간을 이렇게 쑥 훑어보시고 아이가 관심 있게 본다면 뭐 구입을 하셔도 좋고, 네, 그리고 뭐 빌려서 대출해서 읽으실 수 있고, 네, 그렇다고 봅니다. 네. 하여튼 전 그림책 보관이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정리를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정리를 안 하고 그냥 좋아하는 책 위주로 이렇게 정리하는 편이라 그것에는 별로.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림책은 제가 또 그림책을 접할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 사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림책을 아주 많이 꽂혀 있는 선생님 집에 한번 갔다가 네. 좀 저게 문제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바짝 들어서 선생님도 네. 그림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시니까 집에 네. 많은 그림책들을 어떻게 관리하시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쑥날쑥 꽂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네. 벌써 다 돼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이제 그림책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모습 또 하시는 단체 이야기를 좀 주셨고요. 혹시 그림책에 관심이 있으신 우리 시청자분 계시다면 연락 주시면 우리 선생님하고 연결해서 한번 같이 그림책을 통해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다시 또 두 번째 나와서 선생님과 또 그림책 이야기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저한테도 되게 귀했고요. 다음번에 또 혹시 또 그림책 네. 이야기로 뵐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좋은 책도 네. 몇 권 또 좀 네. 준비해 주시면 네, 제가 네. 또 같이 또 모시고 책을 네.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팀폴리어가 부릅니다. 숭어. 거울 같은 강물 위에 숭어가 뛰노네 살보다 더 빠르게 헤엄쳐 뛰노네 나그네 길 멈추고 언덕에 앉아서 거울 같은 강물 위에 숭어를 보네 거울 같은 강물 위에 숭어를 보네 한어부 산기슭에 낚싯대 들이고 뛰노는 숭어들을 낚으려 하였네 그것을 내려보며 나그네 생각엔 이렇게 맑은 물에 숭어가 잡힐까 이렇게 맑은 물에 숭어가 잡힐까 마침내 그
그 어부는 꾀를 내어 흙탕물을 일으켰네. 강물 위로 흐려진 강물 위로 숭어는 낚여 올랐네. 언덕에 나은 애는 마음이 아팠네. 언덕에 나은 애는 마음이 아팠네.